자, 그러면 수군가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일단 수군가랑 심청전을 쌤이 따로 보기는 활용 안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수업을 할 건데, 뭐 하나 언급을 좀 하자면, 특히 수군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군가 또는 수군전 또는 토끼전이 아닌 이게 판소리야. 그래서 갈래 이거 조심하라고. 판소리 이게 소설 아니라 수군가로 끝나기 때문에 판소리고요. 판소리는 어쨌든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이루어졌단 말이야. 창과 안일이 그리고 보수의 발림. 그러니까 위에 창이나 안일이는 누가 합니까? 어서 오세요. 창자가 합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 소리꾼이 하는데 발림은 이제 보수가 옆에서 그치? 약간 푹 치면서 이렇게 막 쉼새 넣어준 그런 개념이거든. 어쨌든 창자가 안일이 창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노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일이 부분은 노래 중간중간에 그치? 자, 창 중간중간 같이 이야기하듯 엮어나가는 사살 그치? 요걸 우리는 판소리의 이제 안일이라고 해요. 어쨌든 간에 자 특히 창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마 이게 내신이라면은 장단과 관련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어떤 대목에서 어떤 장단이 어울리고 뭐 나오긴 하는데 이거 뭐 진양조가 뭐고 뭐 중몰이가 뭐고 이게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 대목하고 딱 연결했을 때 그치? 이건 약간 좀 서정적이면서 느린 대목이구나. 여기서는 약간 좀 빨라지는 대목이구나. 요 정도만 접근해도 되고 만약에 학교에서 좀 딥하게 뭐 자료를 줬다거나 풀이해줬으면은 좀 외울 필요는 있겠죠 아무래도 그치?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뉘앙스 맥락만 보고 판단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이때 우리 창자는 이런 창이나 안일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제 인물의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서술자로서 그지 상황에 대해서 평가 판단하기도 하고 요약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보기 4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는 따로 안 읽고 어쨌든 이때 우리 보기 4번을 통해서 우리 창자의 역할, 이제 창과 안일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수군가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토끼와 이 자라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토끼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우리 수록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라가 자, 일단 우리 크게 두 개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자라가 일단은 토끼 잡으러 세상에 나가려고 이제 가족과 이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자라가 가족 간 듯이 자, 대화 이별하는 장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를 뺀 여기서 어머니, 모친과 이별하는 장면 대화. 그래서 모친이 처음에는 자라보고 야, 너 봐라, 너 지금 나가면 그치? 아마도 돌아오기 힘들 거야. 왜냐면 뭐 무태 사람들은 우리 바다 사람들 보면은 그치? 잡아서 먹이 바쁘고 너가 아버지도 세상 나가서 죽었고 막 이런 이유 네 가지를 들면서 자라의 그 행동을 만류를 한다고 처음에는. 그런데 자 자라가 아닙니다. 그래도 임금의 그치? 저 용왕님의 병사 지금 이제 깊어졌기 때문에 저 가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사실은 너를 뭐 해보기 위함이었다. 시험해보기 위함이었다. 이러면서 그치? 결국에는 뭐 해준다고? 자 허락을 해줍니다. 잘 다녀오거라. 이런 그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내와의 대화 장면이 나와요. 그치? 그래서 아내와의 대화 장면에서 어쨌든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 그 아내에게는 모친 공양을 부탁을 합니다. 그치? 남기지 우리 어머니 좀 잘 케어해달라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그래 알겠어요. 당신은 정말 충신이에요. 그리고 저 절개 지키고 있을게요 라고 하니까 부디 그러면은 나랑 비슷하게 생긴 남생이랑 놀지 말아라. 바람 피지 마라 이런 또 당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 외도를 그치 하지 않길 또 내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 어쨌든 간에 뭐 여기 이제 자라와 가족 간의 대화 장면이 여기 첫 번째 장면이었다면은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자라와 누가 만나냐 토끼가 아니고 호랑이의 만남 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호랑이가 이제 자 만남과 대화. 왜냐면 이것도 좀 되게 재밌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라가 이제 먼 길을 헤엄쳐다 보니까 목이 약간 잠겼던 거야. 그래서 원래는 토선생이라고 불러냈는데 호선생이 해가지고 갑자기 누가 등장한다고 호랑이 선생이 호선생이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날 불렀니? 하고 나타난다는 거라니까. 맞아? 그러면서 이제 뭐 둘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처음에 먼저 얘기를 하지. 그래서 호랑이가 먼저 야, 너는 보니까 이거 말라 비틀어진 똥 같구나. 이게 하나님의 똥이냐?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자라가 납작하게 붙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호랑이가 이제 뭐 보면 이제 호랑이 어떤 외양 묘사 설명하고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설명해주면서 그렇지 되게 우스꽝스러운 장면들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라를 막 잡아먹겠다 뭐 이런 얘기로 흘러가요. 아니, 자,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역전이 된다고. 어쨌든 이제 이 자라 입장에서 꼼짝없이 호랑이를 지금 잡아먹기 생겼는데 여기서 꾀를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자기가 우리 자라나 거북의 특징이 있다 목을 넣었다 뺐다 해줬단 말이지, 그지? 이걸 막 보여주면서 그지? 자, 호랑이를 막 겁을 주는 거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호랑이, 뭐야 이거? 하지 마라, 무섭다. 야, 내가 사실은 네 실개 잡아 물어왔다. 하면서 막 위협을 해요. 그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 상황이 역전돼 버리는. 그지? 그리고 호랑이를 꽉 물어버리니까 호랑이가 어디까지? 압록강까지 도망간다 이거야. 그렇지? 과장된 모습. 어쨌든 자, 자라의 또 이제 이 생각, 말 이런 것들 보면서 그지? 또 해악성이 또 드러나는. 어떻게 뭐 이렇게 두 개 장면으로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장면은 아니고요. 알겠지? 자, 그럼 바로 본문 읽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 안일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이 아니고 그렇지? 창 중간중간 이야기하는 엮어나가는 사설 별주부, 별자가 자라 별자예요. 그리고 자라가 용통에서는 무슨 벼슬, 주부라는 벼슬을 하고 있어. 그래서 별주부전이야. 그지? 별주부 할 때 별이 자라 별자입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화상, 여기서 화상이 바로 아마도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그 현상수배범 그 몽따주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걸 이제 여기서는 이제 화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림으로 토끼똑배기 그린 거야. 자, 그래서 받아들고 생각하니까 어디다 넣어야 물이 한 점 안 묻을까 생각도 못해 목을 길게 빼서 목덜미에다가 턱화상을 넣고 보니라고 해서 그지? 어쨌든 자신의 어떤 신체적 구조를 활용해서 그지? 목 길게 빼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림 넣고 안 젖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만하면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와서 물 한 점 묻을 길이 없겠구나. 용왕께 하직하고 용왕이라는 존재 등장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전기적인 요소다. 자,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친. 그렇죠. 자, 우리 첫 번째 장면이 자라와 가족 간의 대화 이별 장면 나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닌데 모친과의 대화를 먼저 나와 만류를 먼저 합니다. 만류. 자, 이유를 드는데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내가 세상을 간다 하니 이 세상 바로 물질을 얘기하는 거지. 자, 무엇하러 가느냐? 자, 1번 만류 이유. 너 3대 독자잖아. 너가 가서 죽어버리면 우리 집안 대는 누가 있니? 두 번째. 자, 그리고 병이 든든 누가 또 알뜰히 구하라면 네 몸이 죽어져서 오이연의 밥, 오이연을 까마귀라고 생각하면 알겠지? 자, 얘네 밥이 된들 누가 손뼉을 두다리며 휘어휘어 날려줄 리가 있더란 말이야. 누가 구해주며 누가 워워 날려줄 리가 있더냐. 두 번째 이유 근거 도움 줄 사람이 또는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 맞아? 그 다음에 주부야 가지를 말려면 가지를 말아라. 그리고 세상이라 하는 데는 수종인간이 얼른 하면 잡기로만 위주를 한다. 수종인간 물고기. 이게 물고기만 보이겠다 하면 뭐 한다고? 장난?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옛날에 너희 누구? 부친도 세상 구경 가서 뭐 했다? 속절없이 킥 하고 쭉. 요 네 가지 이유 근거를 들면서 말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 자 못 가느니라 못 가느니라 나를 주고 이 자리에다 못 가면 네가 세상을 가지만은 살려두고는 못 가느니라. 주부야 위방불에 즉 위험한 곳에 가지를 말아라 라고 해서 그렇지. 어쨌든 요 진양조는 약간 느린 장단이면서 서정적인 제 대목에 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렇지 이렇게 무트로 가지 말기를 만류하는 그런 뭐 애절한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약간 느린 장단. 자, 근데 사실 이건 뭐였다고? 트릭이었다고? 왜? 밑에 자, 나라에 환우가 개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풍파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그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선언을 한 거야. 그랬더니 엄마 또 약간 이제 탈룰라 오신다. 가지 말라는 분명히 이런 얘기. 그래, 내 자식 충성심 이제 내가 알았다. 잘 갔다 온나? 이지라는 그래서 네가 세상에 간다 하기로 너의 직위, 너의 뭐야? 의지 한번 테스트해봤다. 너 의지가 참 대단하니 갔다 오면 되겠구나. 조심히 다녀. 오너라. 라고 그치 해서 어쨌든 많이 했지만은 이건 사실 너를 시험한 거였어. 갔다 와. 아니,
자, 그리고 이제 또 안일이, 자, 다음에 이제 만류를 하였구나 하고 다녀오너라 붙자. 허락한 다음에 다음 장면. 자, 별쪽은 이제 모친께 하직하고 이제 누구? 이제 와이프입니다. 이제 와이프와의 대화. 자, 이제 와이프와 아내와 자, 이야기를 하는데 부인의 손길을 잡고 자, 당신의 백발 모친 기체 이제 평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달렸다라고 해서 그렇지. 지금의 우리 어머님 잘 모셔달라. 라고 그죠? 모친 공양 당부했고. 아니 그랬더니 이제 자 아내가 하는 말이 울며불며 하는 말이 이제 중중몰이는 약간 이제 좀 이제 대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통곡하는 대목에서 많이 써요. 뭔가 구슬픈 그런 느낌. 그래서 여보나리 세상 간단 말이요. 미소파강 깊은 물에 양주 우리 부부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 부부 마주 맛 좋은 흥미 보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만리청산 바로 어디야? 이제 육질 얘기하는 거겠죠. 육지를 가신다니 이제 가면 언제 와요? 통보가. 자, 근데 가기는 가되 못 있는 것이 있네. 뭘 못 있느냐? 당신은 이걸 못 있는 것 같아요. 분신유의, 그치? 임금과 신하 간의 의리를, 그치? 그것을 못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어떤 이제 충성심을 칭송하면서도 그리고 자신도 뭐 하겠다. 규중의 젊은 아내 나는 이제 뭐 하겠다. 절행지사를 잊지 않겠다. 절행지사는 결국 뭐야? 절개를 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맞니? 자신 어떤 남편의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칭송과 자신의 이제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다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우리 별주부가 약간 뭐하다. 아 약간 이 형 유쾌한 형이에요. 그치? 그 말은 방불하나 이 진털밭에 남생이가 금이더라. 남생이가 약간 우리 그 거북이과 자라랑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외향적 유사성 때문에 약간 네가 뭐 할까봐 남생이랑 놀아나 할까봐 그게 조금 걱정된다. 바람 피지 마라.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해서 어쨌든 총총이 작별 후에 수정문방 나선이 그치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데 가관이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요즘 뭐 사라질 때 총총 이지라는데 고전 산문이 먼저 나왔던 거예요, 그지? 이 옛날 말이 아니에요. 지금 진짜 총총 이지라 총총 작별하는. 됐어. 자 중략 다음 장면 누구? 호랑이 나온다. 이제 자 호랑이랑 만남인데. 자, 그래서 별주부가 한 것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해서 화상을 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지. 그럼 저기 앉은 게 토생원 아니오라고 토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야 되는데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와서 아래턱이 좀 뻣뻣하는 거야. 너무 이제 고생하고 와가지고 너무 이제 아래턱이 좀 뻣뻣해서 토자를 뭐로 불러버렸다고 호자로 바꿔버리면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자 저기 주둥이 벌근하고 얼숭덜숭한 게 토토토토 호생원 아니요 이지랄. 결국 누구를 부르고 말았다고? 호랑이를 부르고 말았다는 거지. 그지? 예, 여러분들 전부 다 뭡니까? 대학적인 요소예요. 맞지? 응. 자 하고 불러놓더니 첩첩산 중에 누가 반응할까? 호랑이 자기 불렀으니까 호랑이가 반응하지. 그지? 근데 호랑이는 생원이란 말을 듣기 또 처음이라서 근데 이게 또 뭐? 또 좋은가 봐. 생원이 벼슬이잖아, 그지? 그래서 좀 더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 이제 뭐,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 유행했었잖아요, 그지? 그 구절이에요. 범 내려온다, 송이 이쁜 꼴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이거. 그지?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요 장면은, 호랑이의 그 생김새를 뭐 하는 장면?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알겠지? 봐라. 그래서, 누의 머리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 자, 이 넘고 동이 같은 이 뒷다리, 전통 같은 앞다리, 새낙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격으로 잔디뿌리 왕머리에 짜르르르르르르 치면서 주홍잎 떡 벌리고 자라 뺄까 우뚝 서서 흥행하는 소리 산소리 뒤엎고 땅이 뚝 깨지는 듯까지 이제 잠깐 끌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자 호랑이가 등장하는 장면들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 뭔가 좀 경쾌한 느낌 아니겠니? 그치? 그래서 언모리는 약간 엇박자로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장단이 진행되는 건데 어쨌든 뭔가 좀 경쾌한 느낌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엇박자로 이제 이어지는 장단입니다.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세 박자로 갔다가 두 박자로 갔다가 막 이렇게 빠르게 그치? 경쾌한 느낌. 자, 어쨌든 자라가 이 모습에 이제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지, 그치? 원래는 귀여운 그치 토끼가 나와야 되는데
호랑이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목을 움치고 그지 가만히 엎쳤을 때 자 안위로 호랑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버린 뭐밖에 없더라. 새똥 같은 것이 떨렁 앉아있더라는 거야. 자 누워버린 새똥 같은 것 요거 밑줄 요걸 누구? 자라를 지금 비유하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높은 데서 그래 또는 위쪽에서 자라 같은 또는 거북이 같은 것들 보면은 납작하게 붙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 전부 다 자, 자라를 지금 비유한 건데 되게 해학적으로 비유를 했다. 됩니까? 그러면서 아니 이게 날 불렀나? 이리 와도 둥글 저리 와도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으니 아마도 이게 뭐라고? 하느님 똥인가 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느님 똥 먹으면은 만병통치 한다더라. 되게 좀 이제 어리숙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복판을 꽉 찢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겨우 깃뿌리만 되어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하니까 말을 하더라고요. 똥이.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제 깜짝 놀랐어. 이것이 날대로 통성명을 하자고? 나는 산중지키는 호생원일다. 너는 명색이 무엇일까? 네, 저는 수국, 전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자라이옵니다. 라고 자기 이제 이름을 밝힙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자라란 말을 듣고 한번 놀아보는 뒤 하고 뚝딱 하겠지, 이제. 그지? 중중몰이는 좀 빠른, 그지? 자, 그래서 자, 얼씨구나 저씨구, 얼씨구나 저씨구, 요의 평생 원하기를, 자, 왕배탕이 원하더니, 자, 왕배탕이 아마도 요즘 말로 치면은 뭔 것 같아. 약간 그 용봉탕. 자라 끓여가지고 먹는 그 이제 그 보신탕 같은 게 있거든, 영양탕 같은 거. 아마도 그 왕배탕이 자라탕을 얘기하는 것 같아. 자, 어쨌든 다행히 만났으니 맛 좋은 집을 비워 먹어보자.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자라 아니요라고 해서 이제 자라가 이제 막 시덥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아이고 나 아니요, 나 자라 아니요. 하고 뭐 해버려. 거짓말하는데 뭘로 거짓말하냐면 나 두꺼비요라고 거짓말하는 거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지, 그렇지? 자, 그랬더니 오히려 좋아해지라는 거야. 야, 자라보다 두꺼비가 더 좋은데? 그래서 너를 산채로 볼에 살라 소태 타먹으면 술에 타먹었으면은 만병에 좀 명약이라 두말 말고 먹자 으르르라 이라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슬러시 2개 넣은 거는 지금 대화 알겠지? 그래서 구분한 겁니다. 저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살 맞을 것이 독이보감에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 만드는구나 라고. 어쨌든 지금 자라에게는 지금 뭐야? 위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통성명을 끝내자마자 통성명 후 사실은 서로 이름 주고받으면 이제 그 이후에 그지 알아가는 뭐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바로 뭐 하려고 한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어쨌든 자라에게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자라가 자, 한 꾀를 얼른 내고 이 꾀, 자, 목을 길게 빼서 호랑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어. 이게 지금 이제 자, 신체적 특성을 활용한 거지. 아까 우리 그 화상을 가져올 때도 물에 안 적게 할 때도 자기 신체적 특성을 활용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자, 목 나가오 하니까 넣었다 뺐다 무서운 거야. 깜짝 놀랐어. 아니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가 하루 1,500발 나오겠소. 어찌 그리 목이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라고 좀 거야. 맞지? 그러니까 상황이 좀 뭐 해버렸어. 역전돼버렸어. 맞죠? 처음 잡아보려 했는데 오히려 좀 잘하네 쫄았단 말이지. 자, 그래서 내 목 내력을 말할 때 한번 들어보거라 라고 해서 그치 내 목이 이렇게 자 잘 빠질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휘몰이 장단은 말 그대로 휘몰아 치는 거니까 장단 중에서 가장 빠른 장단이에요. 알겠지? 자, 우리 수국 대락에서 저녁 한기와 집을 내둠시로 올리려다 목으로 절컥 떨어져 이 모양이 되었으니 명이나라 모르죠. 호랑이 설기가 좋다 하기로. 자, 호랑이 설기가 좋다 하기로. 사실 이 자라가 무태 나온 목적은 호랑이가 아닙니다. 토끼 간을 위해서 나온 거지, 그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아까 꾀를 구했다 했잖아요. 호랑이 설기. 이 바로 꾀의 내용이야. 맞지? 그래서 돌이랑 자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랑이냐? 설계 한번 못 속였나? 돌이랑 귀신 게 있느냐? 비수 없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앞으로 바짝 끼어들어 돌이랑 이라고. 오히려 호랑이를 뭐하는 자라가 위협하는 장면이다.
아니, 그래서 자신의 그치 병 치료를 위해서 호랑이 너 잡으러 왔다라고 얘기해. 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얘기하고 나서 호랑이 다리를 누가 꽉 물었다고 자다가 꽉 물은 거야. 그래서 호랑이가 엇봤던지 거기서 의주 어디까지 압록강까지를 도망갔다. 그래서 도망은 도망갔는데 좀 과장되게 표현했죠, 그죠? 그래놓고는 이런 얘기. 제 혼자 장담하는 말이 호랑이가 그놈 잘한 놈 참 용맹무서운 놈이로구나. 내나 되니까 여기까지 살아왔지 다른 놈 같으면 영락없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자신이 이렇게 불행하게 도망친 요 장면을 합리화하는 또 장면이네요. 요거 우리 평민문학에서 사설시조 같은 데서 많이 나와. 그치? 그래서 자기가 지금 약간 어처구니 없는, 얼척없는 짓을 했다고. 근데 이걸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 좀 표현하기 전에 좀 그러니까 나 아니었으면 다른 놈들은 다 개망신당했어. 이런 얘기. 이거 어디서 봤어? 두꺼비 팔이 물고. 막 도망치는데 똥에서 자빠진단 말이야. 자빠져서 다쳐놓고는 뭐 한다고 나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은 죽었어. 이런 얘기야. 비슷한 거죠. 그치? 어쨌든 간에 호랑이라 하는 것은 산중의 영물이라 내 눈에 와서 보일지니 내 정성을 보기 위해 보이는 모양이로구나라고. 요건 지금 우리 자라의 지금 반응인데, 그치? 자라가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 호랑이를 봤다는 게 아마도 좋은 어떤 시그널 정도 해서 뭐를 목욕재계를 정의하고 사실대로 한번 지내보더라라는 것. 이제 실제로는 누가 목적이니까? 포세몬, 토끼니까, 그치? 포세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치? 다시 한 번 더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뒤에 얘기는 우리 다 알아요. 토끼한테 낚여가지고, 그치? 어쨌든 토끼 데리고 용궁 갔다가 토끼, 그제, 간산, 그치? 입에, 혀에 놀아나가지고, 결국 토끼 다시 데리고 무트로 왔다가 토끼 도망가고 끝나잖아, 그치? 어쨌든 간에.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청전 갑니다. 사실 쌤이 또 심청전도 보기 활용 안 할 거예요. 심청전도 여기 지금, 자, 아까 판소리 얘기했던 것처럼 빨리 뭐 해버리고 판소리계 소설과 관련된 정보 처리하고 지문 내용 읽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내신 하면서 판소리계 소설 관련해서는 대충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앞선 수군가랑 다르게 지금 뭐라고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하면 기본적으로 1번자 개념 판소리 사설을 근거로 해서 기록화된 문학을 판소리계 소설, 또는 두 번째, 자, 판소리 사설이 없어도 판소리계 소설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심청전은 그런 판소리가 있죠. 심청가라는 거지. 그런데 판소리 사설의 문제가 드러나는 소설도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합니다. 넓게는. 알겠지? 어쨌든 이거는 판소리 사설이 이제 정착화된 소설인데, 판소리계 소설은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본의 존재야. 이본이랑 다른 버전이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구비전승되다 보니까, 그치? 각 지역마다 심청가를 부르는 판소리꾼, 즉 창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게 적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과 비교하는 문제가 아마 3번이나 4번 문제 나올 겁니다. 그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또 이제 판소리계 소설은, 자, 언어와 주제의 측면에서 양면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측면에서는 양만층의 언어인 반문토의 표현, 그치? 그다음에 우리 서민의 언어인 일상적인 비속적인 표현도 나올 것이고, 주제적 측면에서 양면성이라는 것은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겠지. 이렇게 나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판소리계 소설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소설자의 개입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장면의 극대화. 요 장면에서 이제 부분에서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요 정도, 그치? 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아니냐. 맞지?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중요한 내용 두 가지만 좀 언급을 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신봉사와 안씨라는 또 같은 메인이거든. 자, 안씨와 신봉사가 꿈을 매개로 인연을 맺게 되는 장면이 요즘 수록 보면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래서 안씨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맹인들이 약간 점성술을 배워가지고 점을 치고
기룡화복의 어떤 제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좀 해주는 뭐 예언가로서 그런 역할을 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씨가 바로 그 맹인이면서 점성가거든, 점술가. 그래서 자기가 꿈을 꿨는데 보니까 자 우리 그 물에 빠진 사람, 그렇지? 보니까 1월이 지금 이제 어둡고 해가지고 맹인이면서 물에 빠진 사람, 근데 그 물에 빠지다 우리가 침수 빠지다가 침자거든, 침자. 침자를 우리가 성시로 읽으면 심으로 읽어요, 심으로. 그래서 물에 빠진 것을 보니 맹인이면서 심신 사람과 내가 만날 운명이다, 막 이런 꿈풀이를 한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면서 신봉사랑 맹인이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신봉사가 또 꿈을 꾸는데, 자, 신봉사의 꿈에 대해서 신봉사 스스로는 되게 뭐 한다고, 되게 불안해하고 흉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막 죽을 꿈이다, 그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씨, 꿈풀이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딱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너무 좋은 꿈이야. 그래서 자, 입골하는 꿈, 즉 궁궐 들어가는 꿈이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누구 자식 만나는 꿈이야라고 하면서, 그치? 흉몽이 아니고 길몽, 대몽이다라는 것이 상반된 반응을 내놓는다고. 그래도 여전히 신봉사가 좀 불안해하는데, 어쨌든 자, 실제로 궁궐로 불려간단 말이지. 누가 불렀기 때문에? 청이가 불렀거든, 그치? 그래서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어쨌든 간에 자, 안식 꿈풀이를 좀 생각을 하면서 혹시 뭐 나쁜 일이 있지는 않겠지 하면서 따라 들어가서 심청이와 만나게 되는, 그래서 해피엔딩이 끝나게 되는 거죠. 요 크게 두 장면 딱 나뉩니다. 그래서 사실 요 심청면도 우리 그 2년 전 수능이 나왔잖아요. 올해 수능이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나오기 좀 어렵고, 수록 부분 자체도 그렇게 우리가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이번 부분에서 우리가 안씨라는 맹인이 등장하는 장면은 사실 좀 낯선 부분이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꿈을 매개로 해서, 그치? 꿈이 인덱스 A, B인가 뭐 기억, 니은인가 매겨져 있을 거거든요. 요 꿈의 기능 역할, 의미들, 그 내용들 잘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저런 마친 후에 점심밥 포식하고 여인을 하식 후에, 자, 황성으로 여인은 좀 아무래도 그 여관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 황성으로 올라갈 때라고 돼 있는데, 왜 황성으로 올라간다고? 심청이가 이제 배설한 잔치 때문이겠죠, 그죠? 자, 촌촌 전진 여러 날에 낙수경 얼른 지나 녹수정 들어가니, 자, 어떤 여인, 이 어떤 여인은 바로 안씨의 계집종 시비를 얘기합니다. 자, 안씨가 이제 시킨 거야, 시비한테. 자, 그랬더니 이런 얘기야. 그 시비가, 저기 가는 신봉사님 이리 잠깐 옵시오라고. 너희들 생각해. 너희 지금 옥동 지금 저기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걷고 있는데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나의 이름을 알아. 좀 약간 무섭지 않겠어? 그치? 더군다나 이 양반은 좀 뭐야, 눈도 앞도 안 보이는 양반인데 내 이름 알고 있으니까 처음 듣는 목소리 좀 무섭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신봉사가 어떻게 여긴다고? 배선하게 여긴다고. 맞지? 자,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인도해서 따라갔어. 사람은 이제 남자가 먹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못 해주더라고. 밥까지 막 차려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내 이름을 아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갑자기 데리고 가서 밥을 막 차려주는 것도 좀 이상하단 말이지. 참 이상하다, 괴이하다. 이곳에 날 알 리가 없건만은 어디로 이렇게 나를 관대하노? 하고, 그지? 어쨌든 이 양반도 웃긴 거야.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주는 밥 다 쳐본 거지. 그치? 석반 다 먹은 후에 그 여인 시비야. 자, 그 계집종이 다시 나와서 신봉사는 내당으로 갑시다. 자, 내당 한번 내보시 볼래? 자, 아까 내가 사랑이라는 공간은 우리 그 남자들이 지내는 또는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이 내당이라는 곳은 철저하게 여인들의 공간이거든. 그래서 자, 신봉사는 말이, 그러니까 아니 이 집에 바깥 주인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그 여인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여인들이 지내는 곳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혹시 그 무슨 걱정이 있어? 그래서 나를 지금 이제 점쟁이라 생각하고 혹시 잡아온 거요? 라고 이렇게 지금 추측하는 거야, 나를. 그치? 그래서 말하는 독경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독경이 점쟁이죠. 점을 치는 거. 알겠지? 자, 맹인들이 점치게 했었다고 옛날에는, 알겠지? 자, 이런 상황들 우리가 좀 이제 고려를 해보면은, 아니 나는 점을 못 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나 잘못 골랐어 라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되, 아저씨 알아요, 닥쳐요, 따라오세요 그냥. 이런 얘기하는 거지. 이제 따라갑시다. 그래서 끌려 들어가는 거야. 어쩌니까 안 보이니까 이 사람 이제 손잡고 이렇게 데려갔겠지. 자, 어쨌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이 올라오는 길에 이상한 일에 연루됐나 보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음란한 일에, 그치? 막
연루됐다. 잘못된 일이 그지. 안 좋은 일에 연루됐다 하고 또 나를 판단하는 거, 추측하는 겁니다. 어쨌든 대청에 올라간 자 좌상에 앉은 후에 동편에서 한 여인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아까 지금 전체 줄거리 말씀드릴 때 수록 부분 줄거리 말씀드릴 때 언급했던 바로 안씨입니다. 안씨. 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신봉사시여. 아니 나를 어찌 아시리오마는 아는 돌이 있어 나를 어찌 아시오? 라고 했더니 저는요 안씨라고 합니다. 항성에서 사왔더니 불행하여 부모 다 돌아가시고 노복들 이 노비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이 집을 지가 벌써 몇 년? 자 25년이 됐어요. 그런데 25년간 지금 정혼을 못했고 점서를 배워 평생을 아는지라 요게 바로 뭐라 아까 위에 했던 자 그 윗줄에 했던 저기 뭐였노? 갑자기 생각 독경 그치 점치기야 점치기 알겠지? 점치는 걸 배워서 그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5살에 자 기운이 간밤에 꿈을 꾸니자 꿈별표 이게 기억이었구나 요게. 자 이 꿈을 꾸니까 하늘에 1월이 떨어져 강중에 잠기건을 첩이 건져 품에 품어 보이기로 즉시되어 해몽한 즉 자 어쨌든 꿈의 내용은 자 그래서 하늘에 이 해와 달이 떨어져서 그지 강에 떨어져. 그래서 1월은 사람의 지금 두 눈을 얘기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게 떨어졌으니까 맹인이다. 마치 꿈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 잠겼다고? 물에 잠겼다는 거야. 아까 내가 자 물에 잠겼다라는 요 글자를 우리는 침자라고 표현하지만 이걸 성씨로 표현하면 뭐라고? 심씨라고 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꿈풀이를 해보니까 아마도 맹인이면서 심신 사람하고 내가 뭐 할 운명이다. 메이드 될 운명이다. 라고 나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지. 안시 입장에서. 이해되나? 자, 그래서 시비를 내어보낸 문전으로 가는 맹인을 차례로 묻고 천우신조하여 금일 상봉하여니 이제 하늘의 도움으로 그저 우리가 드디어 만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이거 사실 납치 아니니? 그래놓고는 연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일방적인 관계 아닙니까? 아니 신봉사도 이 꿈을 가질 것은 모르겠는데 지 혼자 꿈꿔놓고는 그냥 데리고 오는 거야. 약간 우리 저기 약간 드라마에서 그치 우리 재벌집 따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거 맞지? 어머 저 오빠 내 운명이야. 자 보디가드 아저씨들 저 새끼 잡아와요. 의지를 하는 거지 뭐 그지? 자 어쨌든 간에 첩이 비록 용우하나 좀 이제 어리석으나 버리지 아니하시면 군자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신봉사를 가리키는 것 같아. 신봉사님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우리 한번 연을 맺어봅시다 라고 물어보니까 신봉사가 미소 답보할 이 양반도 웃긴 거야. 되지도 않는 양반이 말씀은 좋거니와 그리하기가 쉽겠습니까? 이 지랄하는 거야. 그치? 그 미소로 답한 거니까 이미 뭐야 뉘앙스는 자기도 좋다 이거지 그치? 자 그래서 안시명이 시비불로 추천을 나오게 하고 거주와 그동안의 일을 묻고는 신봉사 전우신세에서 말하는 전우신세는 우리 이제 심청이의 그게 사연. 그래서 아비를 구하기 위해 아비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얻기 위해 그치 제물로 팔려가서 인내없이 빠졌고 그런 얘기 했겠지 이제 슬퍼해. 그래서 안씨 위로해주고 그날 밤에 함께 잔 후에 신봉사 아침 전에 일어나 수심으로 앉았다. 왜 그러냐? 신봉사도 이날 밤에 결국 뭐야? 꿈을 꿨거든. 그지? 자 수심은 근심 걱정이에요. 자 안씨 위로하여 묻는 말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첩의 마음이 참 불안합니다. 신봉사가 하는 말이 하하 일평생을 두고 본즉 기란 일이 있어오면은 그만 일이 있어오니 그 길로 의심하나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바로 사자성어로 표현하면은 흥진비례라고 하지. 좋은 일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비일에 슬픈 일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슬픈 일 힘든 일 뒤에는 단일 좋은 일이 온다. 고진감래의 반대말로 흥진비례 많이 써. 알겠지? 고진감래의 반대말이다. 자 해서 왜 그러냐? 간밤에 뭘 꿨다? 꿈 꿨다. 맞지? 그래서 신봉사의 꿈 인덱스 니은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꿈의 내용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어디더래? 불 속에 들었더니 가죽 뺏고 국매우고 잎이 떨어져 보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죠? 북이 내 저 가죽이 보여서 북이 되고 잎이 떨어져.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꿈이다라고 지금 이제 흉몽이다라고 그지 이렇게 비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안시부 이제 해몽 꿈풀이 하는 거예요. 아하 신재회중이라 화중이라 거피 잡고 하니 아마도 이것은 자 입궁지상 앞에 있는 거 다 의미 없어. 입궁지상이 중요하다. 입궁 어디로 들어간다? 궁궐로 들어간다. 그치? 자 그리고 자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니 자녀를 상봉하는 것이다. 누구와의 상봉? 청이와의 상봉.
그지? 그래서 이 꿈풀이 길몽의 그 내용이 뭐였다고? 입궁해서 심청이와 제외할 것이다 라고 그죠? 뜻풀이를 한 거예요. 아주 좋은 꿈입니다 하니까 신봉사가 앙천 하늘을 우러러 소 약간 약간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자조한 웃음이겠지. 천부당 만부당 지설이로고라고 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요런 뜻이.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있나? 내 팔자에.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어. 그지? 왜? 청이 또 죽었고. 그지? 어쨌든. 자, 지금은 못 믿어도 나중을 뽑소서라고 해서 어쨌든 우리 안씨는 자신의 지금 꿈풀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어?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야지. 이해되니? 네. 자, 계속해서 어쨌든 아침밥 적식 먹고 골문 밖에 다다르니 원래 소경이 바로 맹인들입니다. 신봉사 같은 사람들. 소경 비칠러라는 것은 이제 이 소경잔치, 맹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이때 황후가 바로 누구? 심청이겠지. 자, 부친 종족을 알 수 없어 맹인잔치 배설하다 무슨 뜻이야? 이거 뭐 사지르다 이지라라. 야이씨, 배설하다 차리다. 알겠니? 그래서 성명, 성책, 상고해도 이 성명, 성책 뭐야? 일종의 방명록 같은 거야. 그래서 누가 왔는지 이름을 적는 것이. 자, 그 명부를 확인해도 신맹인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스스로 탄식하고 우리 부친 그간의 눈을 떠서 맹인 축에 아니 드는가? 진짜 내가 그치 공양미 삼매석 파서서 이제 맹인이 아닌가? 아니면 나를 잃고 애동타가 죽었는가? 확인할 방법이 없네. 오늘이 잔치 마지막인데 왜 안 오시는가? 이렇듯 자탄 후에 성명성책 다시 보니까 성책 끝에 도화동 심학구 다른 버전에서는 심학규라고 또 표현하거든. 이건 이번 때문이 알겠지? 그래서 심학구라 하였건을 동명, 자, 성이 좀 같다는 거지. 성자는 오르나. 근데 요거 봐봐. 이것도 너를 생각해봐. 만고의 효녀인 심청이가 저거 아빠 이름 모른다는 설정이 말이 되냐 이거야. 이거 좀 어거지스럽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나올 극적인 반전을 위한 의도적인 뭐라고 봐야 된다. 설정 장치라고 봐야지. 맞지? 그러니까 심자 딱 보고 우리 아버지 성이랑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심씨 아저씨 그 아저씨 좀 데리고 와봐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건 되게 조금 이제 극적 반전을 위한 좀 이제 설정해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자 신봉사 꿈을 생각하고 일단 가면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누구 생각나는 거야? 안시 꿈풀에 또 생각나는 거야. 혹시나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자 내가 신봉사요 하고 자 이제 찾으니까 내가 이제 신봉사라고 손을 들었고 신봉사제 인도에서 이 내전이 바로 황후가 머무는 곳이죠, 그죠? 자 들어가 자 보니까 부친용보가 방불하다. 자 여기서 말한 맥락상 방불하다 뭐를 방불케 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방불하다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비슷하다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친용보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자세히 알 길이 없어 한번 물었. 처자가 있어 라고 그지? 자 자기 아버지한테 아직 아버지는 확신을 못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신봉사가 복지 제가 중년에 상처하고 말년에 따라다 주었더니 요괴한 종의 말입니다. 민호떡이를 원해 300석에 몸을 팔려 인나서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도 뜨지 못하고 이렇게 자식만 잃어싸웁니다. 그러니까 딱 누구 얘기야? 딱 내 얘기거든, 심청 입장에서. 맞지? 그래서 자 황후 이 말을 듣고 부친이 분명하다 이제 뭐야? 확신하게 된 거지. 이제 그래서 보선발로 뛰어나와 부친목을 부려안고 시일성 통곡한 말이 아버님 살아왔어. 인당수에 죽은 심청이가 살았으니 어서 그 비난을 떠서 나약을 먹소서. 애중하다 왜 딸 자취 없이 잃고 여의 진정이 계시면 그곳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알뜰이도 보고 싶고 알뜰이도 그리워라. 슬프다 아버님아 불효요식 보소서. 그치? 그래서 어쨌든 자 과거 사건 요약적 진술 이후에 확신 그리고 그에 대한 제외 드디어 이제 일어난 장면이네요. 신봉사가 이제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왜 말이냐 하고 대경하여 눈을 번쩍 뜨니 이런 걸 다 전기적인 요소다. 비현실적인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맞지? 일단 앞서서 심청이가 바다에 빠졌을 때 용궁한 장면부터 이미 정기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작품이 바로 심청전이거든. 여기 갑자기 신봉사가 눈 뜨는 요것도 우리가 정기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백일이 광명에서 천지가 명랑하다. 딸의 얼굴 살펴보니 갑다 4월 10일야에보다 선녀가 분명하도다. 딸의 목을 덥석안고 일희일비하는 말,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퍼하는 말. 불쌍하다. 너의 모친 영별 후에 15년은 눈물로 너를 길러 하루아침에 잃고 3, 4년 고생타가 여기 와서 너를 만나고 눈을 뜨니 꿈이냐 생시. 슬프고 격빠는 민양을 어찌다 말을 할 수 있겠는고. 그래서 대개는 이런 서술자의 개입은 뭐의 형식으로? 서리법의 형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맞지? 그래서 요거 지금 서술자가 자, 이 부녀의 상봉을 보고 그지? 이야, 이게 정말 감동 스토리다. 그치? 눈물이 앞을 가리네. 이런 반응 보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서술자의 개입이고 어쨌든 자, 춤을 추며 노래하고 죽은 딸 다시 보니 인도환생이 아니가 가문을 다시 뜨니 대면천지 빨가서라 부중생 남중생녀. 이것은 밑에 그래 아들 낳기를 그지 힘쓰지 말고 딸 낳기를 힘써라. 아들 열보다 효녀 한 명이 낫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를 두고 이름이다 지와 자졸시고라고 해서 그치? 요건 이제 누구야? 노래하는 주체는 당연히 신봉사가 주체겠죠,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작품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그지? 안씨와 처음 만난 이전에 이제 살짝 모르는 상태에서 긴장이 생겼다. 안씨가 그지? 나는 누구다라고 하니까 이완이 됐다. 맞지? 그리고 신봉사 꿈에서 약간 또 풍몽이라는 또 긴장이 또 드러났다. 길몽이라고 풀이를 하면서 요게 이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길몽이 뭐야? 길몽, 꿈풀이 한 대로 실현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또 뭐가 되는? 이완이 되는 거지. 긴장과 이완의 반복이 되는 구조다. 요거 또 볼 수가 있거든. 이해되나? 자, 그러면은 선생님 이제 수공가랑 심청전 이렇게 좀 빨리 마무리를 좀 했고 잠깐만 쉬었다가 사실 오늘 수업의 핵심은 11강의 지봉전입니다. 지봉전. 요 작품이 쌤이 그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우리 그 고전산문 이제 이 11강 전체 11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한 개 꼽으라면 난 요놈 꼽을 것 같아. 요놈. 요놈이 그 보기 문제를 내가 이번에 활용을 할 건데 회절 소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배비장천 이런 작품들 읽으면 되게 욕망에 대해서 그렇지 하는 그래서 부정하다가 결국에는 쪽을 다 팔리게 되는 거지. 약간 속물형 인간들을 이제 풍자 비판하는 그런 작품들이 대부분이라면 이 회절 소설은 달라요. 지봉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회절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어떤 한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렇지? 결국 신분의 어떤 고하를 떠나서 그렇지? 인간의 욕망이나 다 보편적인 것이고 맞니? 그리고 그런 것들에 다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쌤이 읽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지봉전 합시다. 자, 요 작품은 아까 선생님 쉬기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자, 우리 보기 문제 4번 볼까? 회절 소설이라고 한다고. 회절 소설. 자, 회절이란 결국에는 결국 남성이었던 지조 절개 따위들 뭐 하는 거야? 말 그대로 훼손시키는 거야. 맞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남성들이 지조를 이제 훼손당하는데 그때 두 가지가 첫 번째 위선이 탄로되는 유형이 있고 취약성의 인정으로 구분이 된다 이거야. 근데 이 작품은 일단은 위선의 탄로보다는 요 취약성의 인정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줘야 돼. 왜냐면 우리 그 지봉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위선적인 인물은 아니거든. 왜냐면 본인이 회절을 당했어. 그런데 그걸 끝까지 숨기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바로 임금한테 뭐합니까? 고백을 합니다. 사실대로 고해요. 그러니까 요때에서 뭐 한다고 임금이 그래요. 자, 당신도 회절 당한 것처럼 뭐 하다고. 사람이란 뜻이 보편적인 어떤 심리, 욕망에 그지 이끌리기 마련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 작품 위선의 탄로는 우리가 흔히 우리 잘 아는 작품들 아까 내가 언급했던 대비장전. 이런 것들이 그지 대표적이고. 대비장전은 뭐야? 홀딱 뽑고 그지 관아에서 막 이렇게 완전 개쪽당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지봉전은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래서 취약성의 인정으로 구분되는데 어쨌든 앞선 경우 즉 이 위선의 탄로로 보면은 이제 감추려던 것이 탄로 나서 조롱 대상이 되기 마련이야. 근데 취약성의 인정으로 보면 주인공은 타인의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모습. 근데 지봉이 우리 그 이제 임금이 되게 좀 아끼는 김복상이라는 신하가 있어. 이 복상이라는 인물이 궁렬한 금진의 사랑을 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되게 엄한 벌로 다스려야 됩니다. 막 강력하게 주장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되게 그런 어떤 이제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경직된 모습 보이다가 자신의 인간적 취약성을 결국에는 뭐 한다고 깨달은 이후에 관대한 태도로 변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식의 성장 내지는 의식의 이 변화 과정에 우리가 주목해줘야 된다. 아니, 자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인간의 취약성에 너그러운 성숙한 인물을 만나거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일을 만나는 것 같아 어떤 유의미한 경험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해설 소설이 이 지봉전 어쨌든 공간의 이동에 따른 행적과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자 쌤이 여기 맞춰가지고 인물 도식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자 우리 임금, 자 효종이라는 인물, 실제로 우리 효종 인조의 그지 아들 아닙니까? 아이고 인조. 그래서 뭐 효종에 이제 뭐 우리 뭐 북불론 나오고 그렇지 뭐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자 그런 건 좀 의미 없고, 효종이 어쨌든 김복상이라는 신하를 되게 좀 총애를 해 아낀다고, 그치? 그런데 이 복상이라는 놈이 뭐 한다고? 궁녀와 금진의 사랑을 한다고. 왜냐? 궁에 있는 여인은 다 누구 여자니까? 왕의 여자니까. 그치? 자, 여기 대해서, 자, 누가? 자, 지봉, 이수강. 지봉이란 건 호고, 이수강이라는 사람이, 그치? 지봉, 이수강이라는 사람이 되게 엄격하게, 그치? 처벌해야 된다라고, 그치? 결국 뭐야? 이런 사랑이라는 욕망을 결국 뭐 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치? 약간 경직된 모습 보인다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복상을 총애하는 효종 입장에서는 이 지봉 이수강도 되게 뭐 한다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신하지만 되게 약간 이제 좀 떠받드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지. 그럼 이 효종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지봉과 복상에게 있어서 그치 자신의 이제 판단이 그치 어느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어느 누군가에게 불리하다는 어떤 이제 상황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적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기 한양 장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 우리 지금 효종의 내적 갈등 장면을 위주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다가 효종이 꾀를 하나 생각해낸다고. 그래서 결국 자 이렇게 지봉이 너무 엄격하고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한번 그거 경험해 보라 이거야. 그래서 효종이 자 지봉에게 자 이게 2번 자 우리 나평양 장면이다. 자 평양으로 임무를 주어서 보내요. 아니 그래서 평양 감사에게 이때 밀집 몰래 그치 지령을 내려가지고 야 평양 관내에 있는 기생들 모조리 동원해서 이수광이를 뭐해라 해절시켜라고 지시해. 근데 젊은 아리따운 기생들 전부 다 이수광한테 다 컸잖아. 그때 이제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배곡이라는 인물이에요. 그지? 자, 이 배곡은 퇴기거든. 퇴기는 은퇴한 기생이야. 그러니까 젊고 예쁜 기생들도 다 못했던 그 이수광에 대한 회전을 누가 한다고? 배곡이 이뤄냅니다. 되게 그런 뭐하다고 연륜이 있고 그지? 노련한 그런 인물이라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평양에서 결국 뭐합니까? 지봉과 배곡이 결국에는 자 메이드가 된단 말이지. 즉 회전을 시켜요. 맞나? 어쨌든 그 빌드업은 누가 짰다고? 효종이 짠 거야. 맞아? 자 그렇게 해절을 당했고 자 그렇게 이수봉 이게 자꾸 이수봉이 난다. 이수광은 다시 이제 한양으로 복귀를 합니다. 한양으로 복귀를 해서 임금 앞에 자신의 그 해절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 효종이 그래 맞아. 그런 어떤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잖아, 지봉. 그러니 복상, 얘가 궁녀랑 이렇게 하룻밤 이렇게 좀 즐겼던 거, 그치? 그것도 인간적 감정이라고 좀 너 그렇게 이해해주면 안 되냐? 하니까 그제서야 지봉이 맞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 그런 마음이란 결국 뭐 하는 것이다? 이런 욕망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이제
자연스러운 것, 그지? 인간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이제 뭐 하게 되는 거라고? 인정하게 되는 센스로 바뀌게 된다 이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전체 스토리는 이렇게 우리가 또 보시면 되고 중간에 우리 또 부채라는 소재가 한 개 나와. 그래서 평양 갈 때 포종이 자 이렇게 이제 일을 하러 가는 이제 신하들에게 부채를 이렇게 선물로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대. 근데 이 부채를 누구한테 준다고? 백옥한테 줘요. 임금이 준 이 타사한 부채를 백옥한테 줘. 그러니까 이 부채를 이제 가지고 우리 또 의미 또 파악할 수도 있고, 그지? 그리고 자 지붕이가 한양복께서 고백할 때 끝에 사실 그 병풍 뒤에 누가 숨어 있어? 백옥이 또 숨어 있거든요. 그지? 그래서 어쨌든 자 스스로 깨닫게 하는 어제 표종의 빅피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실존 인물과 이수광이랑 표종은 실존 인물이에요. 근데 복상이나 뭐 여기 있는 백옥 이런 인물들은 다 이제 거짓된 허구적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허구적 인물이 함께 등장하는 거지 그런 작품이라는 또 의의가 있고, 그리고 회절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위선적 인물이 아닌 것이 이때 지봉 이수방은 위선의 대상, 위선적 인물이라서 비판 풍자한다 이런 작품 아닙니다. 위선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판 풍자가 연결돼서는 안 되죠. 알겠지? 어쨌든 간에,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어쨌든, 자, 이런 어떤 구조들은 우리가 자주 보는 것들이야.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나만 물어볼까? 너희들 이제 우리가 고3 정도 됐으니까. 고전소설에서 참 보기 드물게 이 우리 주인공 이수광은 욕망 인정하지 않다가 인정하게 된다고. 결국 스탠스 또는 자신의 어떤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가치관이 달라지지. 이거 우리 무슨 인물이라고 하나? 작중에서 인물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 입체적 인물이라고 해요. 고전 소설에서는 이거 잘 안 나와요. 고전 소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똑같은 인물이어야 되는데 이수방이라는 인물을 또 여기서 입체적 인물이라는 것도 선택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지?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자, 그럼 본문 한번 세미나 읽어봐도 되겠니? 자, 가자. 자, 임금이 밤에 책을 보다가 다리를 보려는 흥이 나서 환관 여러 명과 함께 애견적으로 자 천천히 걸어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쓰러져 누워있더라고. 처음에는 도둑을 의심해서 멈춰서서 더 이상 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그들의 동족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령 경치를 즐기는 국민들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친히 가서 보니까 누구였다고? 내가 총애하는 신하 복상이 궁녀와 함께 그저 칼을 베고 누워있더라. 다시 한 번 더 금지된 사람이고, 이 금지된 사람은 결국 이제 궁녀와 그 이제 궁녀는 이 궁 밖에 있는 남자와 이제 정을 맺으면은 참수형이에요. 바로 사형이라고. 그런데 국법으로 논한다면 죄는 엄청나지만 때려 패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엄한 죄지만 우리 이 작품에서는 표종의 어떤 이제 이 덕성을 되게 은혜롭고 그죠? 덕망 있는 그런 어떤 임금으로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는 은혜와 사랑으로서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패 죽여도 상관없지만 사랑으로서 보살피면서 그지 정상 그지 마음상 심리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임금은 한삼 별감 붙여. 한삼이 우리 소매자랑 얘기하거든. 소매자랑. 그래서 옛날 우리 그 한복들 보면은 되게 소매가 크잖아요. 그래서 소매를 이제 감싸는 그 한 폭이 있는데, 좀 그 천이 있는데 그 한 폭을 잘라가지고 그들 뚝배기에다가 살짝 덮어두고 나왔다고. 왜? 이 한삼의 의도는 결국 뭐야?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경계하게끔, 그치? 이게 잘못되었음을 좀 이제 이 스스로 알게끔 의도하려는, 그치?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였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되게 자애심이 많아 살생할 일거리는 덕과 못된 버릇을 이 경계하는 마음은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난 것이리라. 두 사람이 자면서 깨어나고 임금이 자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 때문에? 한상 때문이겠지, 그치? 그래서 몹시 놀라 각자 처소로 돌아가 당한 죽기만을 기다렸다. 이 말인즉슨 임금의 뭐야?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겨우 며칠이 지났어요. 자, 이 사건이 이제 뭐 하게 되었다고? 그래,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귀에 그치,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럼 이제 자, 우리 꼰대 아저씨들 또 참지 못해요. 또 뭐 몰려가가지고 자라! 이시간
사원부 사관의 대관들이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이제 복상에 용서할 수 없는 죄상을 철저히 넣어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막 보고를 한 거지. 자, 근데 임금은 살필 것을 보류한 채 윤호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러니까 복상에 대한 어떤 총애, 복상을 죽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은혜로운, 그치? 우리 그 효종의 모습을 좀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전 판서 이수방,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사헌부, 그 다음에 또 이조 판서를 지냈다라고 하더라고, 이수방. 자, 이수방 이제 지봉이 나왔어. 자, 이 양반은 자, 호가 지봉이고 바르고 고든 사람이었대. 임금도 늘 그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예를 갖췄다 이거예요. 나이가 좀 있는 신하거든. 자, 그래서 한나라 임금 그밤이라는 사람의 견줄만 했다. 어쨌든 뭐 비교고 넘어가. 자, 그는 임금에게 급히 백기를 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뭐라고 올렸냐면 복상을 급히 참수해야 국법이 바로 선다라고. 되게 뭐야 좀 원칙적인, 그치? 그런 또 모습을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뭐야 엄격하게 그들의 욕망,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힘써 아래길 펼치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하도 내가 존경하는 이수방이 그치 이렇게 자꾸 벌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차마 그치 뭐 외면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죽이긴 그렇고 해서 어디로 보내? 유배를 보내. 복상은 제주도로 위리안치가 울타리 둘러두고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국면은 강계가 지금 평안도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한반도 제일 남쪽하고 북쪽으로 보내는 거야. 어쨌든 자기 나름에는 이제 이 효종 나름에는 이런 지금 이제 자 상황 속에서 나름 지금 뭐 했다 절충안을 그치 제시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자, 그래서 어느 날 임금은 일찍 여러 신하들의 조회를 받았다. 그리고 주연에서 술자리에 술을 마시고 난 후 범의 가죽을 깐 의자를 내놓게 하고는 환관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말을 그 자리에 있는 신하들에게 두루 알리도록 했다. 해서 요 니은의 소재는 결국에는 자 사람들이 어떤 고결함을 시험하기 위함인 거야. 자, 여기서 첩 없는 신하 있냐? 너희도 본 와이프 있고 다 첩들 끼고 살잖아. 근데 어디서 고결한 척이야? 이거 지금 드러내서 결국 뭐야? 결국에는 이런 사랑이라는 욕망은 자연스러운 거고 보편적인 거라는 걸 좀 꼬집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 봐라.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조아리면서 뭐 했다고 눈치 살피나 미적거렸다. 다 뭐가 있었다. 첩이 있었다. 그치? 그런데 자 유독 지봉만은 의사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럼 이 양반의 첩이 없었니? 이 떳떳한 거야. 이 양반. 그치? 난 첩 없다. 소신은 정말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임금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요걸 통해서 그래도 첩이라도 있으면은 야 봐라 니도 한 명으로 만족 못해서 다른 사람과 또 관계를 맺지 않았냐 인연을 맺었잖아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됐던 거야. 어쨌든 일단은 야 대단하십니다. 첩도 없으시고 대단하세요 하고 어쨌든 간에 조선 신하들도 그의 몸가짐의 고상함이 무엇으로도 미칠 수 없이 감복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봉이 이제 궁궐 들어가면 항상 그 의자를 내놓고 그치 나오면 메달을 주는 그 어떤 일이 있었다. 어쨌든 차츰차츰 세월이 흘러 거의 반년이 지났어. 그래서 임금이 복상을 생각하니까 비록의 마음이 간절하나 실로 입을 열기가 곤란하다. 이게 바로 뭐다? 내적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복상에 대한 총애로 복상을 뭐 하고 싶으나 구제하고 싶으나 내가 존경하는 것이 공경에 마다하지 않는 지봉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자 자신의 뜻을 말하는데 이게 뜻은 아까 우리 보기에 따르면은 자 지봉을 어디로 보내는 평양으로 보내는 이제 빅픽처 요 얘기입니다. 가볼게. 평양감사가 올린 개의 내용에는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으니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나 평안도는 저 국경과 접해 있어서 민심이 동요하기가 쉽기 때문에 부디 중요한 시가가 아니고서는 진정시킬 수가 없어. 그뿐만 아니라 평양 가명의 산수 그 풍경은 나라 제일이라고 일컬어지거든. 영이 부디 수고로움을 잊으시고 한 달의 말미 시간을 줄 테이니 한편으로 나라에 봉사하는 도리를 마음으로 다한다고 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연의 경철 중요한 낙으로 여겨서 태평세계를 편을 삐신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소? 라고 해서 뭐 평양으로 보내는 지금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지시 명령 내린 거죠. 그리고 박정한 말로 좀 매정한 말로 들리겠지만 공께서 좀 가주시오. 행사를 전별하는 데 있어서 옛날의 예법은 단호 부채 하나를 준다고 하고 부채로서 모름지기 나의 마음을 표하노니 경은 사용하지 마오라고 해서 자, 이 부채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 임금의
하사품으로서의 어떤 중요한 가치보다는 뭐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지. 그 정표로서 기능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이걸 아까 누구한테 준다 했다? 배고한테 준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 임금의 부채를 다른 여자한테 줬다 해서 임금이 대노한다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와요. 알겠지? 자, 이 부채를 줄 터이니 사양하지 마시오라고. 하고 중요한 부분 줄거리 지봉을 자 평안도로 보낸 임금은 평안감사에게 몰래 뭐합니까? 자 고지를 내려 그게 밀지입니다. 밀지를 줘서 그곳에 기생들로 하여금 지봉을 유혹해 회절시키라고 명령을 한다 이거야. 실제로 이제 평에 간 지봉은 자 근데 그런 젊은 기생들한테는 안 당하는데 결국 누구한테? 노련한 기생 배곡에게는 넘어가고 만다 이겁니다. 그때 그 사랑의 정표로 뭘 준다고? 부채를 준다 이거예요. 알겠지?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자, 왔어. 자, 여기서는 이 A 부분은 하향으로 복귀한 장면이니까 인덱스 C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수광이는 땅에 엎드려 감히 그지 멀리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지금 뭐야? 해절당했거든. 그지?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지금 임금 앞에 찾아와서 고백하는 그런 지금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되게 뭐한 사람이야. 되게 좀 올곧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낱 그치? 그 유혹에 제가 넘어갔었습니다. 정말 그거는 한채 실수였습니다만 어쨌든 또 실수는 실수니까 그 잘못은 잘못이니까 그래서 마음가짐이 굳지가 못해 이런 이번 평안도 행차에서 절개를 깨뜨려 외람되게도 성은으로서 하사하신 부채를 감히 뭐했다고 정표로 삼았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임금 앞에 어찌거리어 숨기겠습니까? 임금의 교명이 이렇게 되면 소신은 부끄럽고 황공하여 용서를 받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죽여주소서 또는 벌을 내려주소서라. 자, 그랬더니 요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적어도 다시 한 번 더 이 이수광이라는 인물이 적어도 위선적인 인물은 아니라는 끝까지 숨기고 그것이 아닌 척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 토설하는 그런 인물이잖아. 자, 그리고 어쨌든 임금 근데 여기 대해서도 칭찬한다고. 왜? 자기 의도대로 잘 됐거든. 그치? 그래서 임금에게 아렘의 숨김이 없으니 진실로 충직한 신하로다. 하고 순찬한 일이 어땠는지 직접 물었고 이공이 그에 대해 아렘은 아니 임금이 이공에게 술잔 내렸다. 근데 이때 누가? 배곡이 퇴기였는데 그치? 자 병풍 뒤에 숨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공은 엎드려 있었던 까닭에 그녀를 보지 못해서 아직 정체를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배곡이 앞으로 나와 술을 들이니 이공은 엎드려 이제 손을 내밀어 받아서 마셨다. 탐스러운 쪽진 머리와 옥으로 된 귀걸이, 푸른 옷과 이 붉은 치마를 한 여자의 이 모습이 술잔 중에 비쳤다는 거지. 아직 이게 배곡인지 몰라요. 자 이에 이공은 마음속으로 의심하면서 스스로 생각했다. 조금 전에 마신 술잔에 깁사로 된 모자를 쓴 미니 비치니 이 어린 은혜로 특별한 예우를 해주시는 것일까? 자신에게 여인을 하사하는 줄로 생각을 했던 거야. 자 그랬더니 이공이 술을 마치자 임금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는 빙그레 웃은 이유는 결국 뭐겠어? 빙그레 웃은 이유는 이건 약간 놀리는 모습이지 그치? 그래서 경은 시험 삼아 그 여인을 보실 때 능히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소라고 그치? 이 그 사람 누굽니까? 배공이야. 약간 임금의 장난스러운 모습이죠, 그죠? 자, 니 그 배곡 기억나나?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공이 잠깐 눈길을 보니까 누구였다고? 배곡이더라. 일단 기쁘기도 기쁜데 뭐 한 거야? 부끄러워. 왜? 이 일을 이미 누가 알고 계셨다고? 임금이 알고 있었다. 이제 내가 고백하기 전에 이미 임금이 이 사건의 전후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그걸 생각하니까 얼굴이 화끈화끈 붉어지지. 얘네는 실시간으로 보고받지 않았겠어 임금은? 그치? 자 그래서 임금의 덕은 하늘 같아서 고요히 부리시는 것이 조화롭고 또 만물을 마음대로 농락하시는데 신도 또한 그 중에 하나의 미물에 불과해서 내 미손에 놀아놨네. 그래서 다행히도 그렇게 감싸주시는 은택을 입었으니 어찌 감히 성덕의 시종 즉 임금의 은혜에 대한 그지 처음과 끝을 제가 엿보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크나큰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랬더니 자 임금은 배국으로 하여금 이공에게 부채를 돌려주도록 하면서 말했다. 아하, 이 물건이 비록 하찮은 것이나 음양을 거두고 펼쳐 능히 경으로 하여금 한판 좋은 인연을 맺게 했으니 진실로 견우직녀를 이어준 두 부채에 못할 것이 없소이다. 이게 부채의 기능이지. 다시 한 번 더, 하사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마음의 정표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치? 즉 인간적 욕망을, 그치? 표출하는 데 쓰이는 건 다양하다. 즉 인간이라면 욕망을 지니는 거,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이런 얘기야 지금. 이해되니?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또 이제 고사 인용을 통해서 자 소패왕 항우도 그랬고, 그치? 그 다음에 자 소식의 큰 절개도, 소식이 난 사람도 호일한 여자에도 정을 못하겠어. 결국 자 탐욕의 세계에서는 누구도, 영웅도 절개가 있는 사람이든 영웅이든 다 뭐야?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탐욕의 세계란 결국 뭐야? 인간적 정. 그치? 인간적인 정. 아니? 그래서 얘나 지금이나 모두 같다. 오호라! 경의 품행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봐봐. 너도 결국 저 정욕에 넘어가지 않았냐. 하물며 저 복상이 나의 계집을 희롱했다. 어찌 깊이 책망할 수 있냐. 걔도 결국 다 뭐야? 이런 것들 다 정욕이라는 것 전부 다 뭐라고? 인간 보편적인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그가 나이 어린 젊은이로서 오랫동안 궁궐 장막에 갇혀 살면서 여자를 생각함이 많고 아내를 두고자 하는 것은 또한 사람의 당연한 마음, 당연하다라는 보편적인 일반적 감정이라는 거지. 그치?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실 또 뭐로 인한 일이다. 또 임금은 그것을 또 자신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내가 그들에게 자유롭지 그치? 못하게끔 좀 억압된 생활을 이렇게 뭐 내가 좀 이제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맞지? 그래서 어찌 불쌍하고 가엽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내가 복상을 생각하는 마음 간절해서 하루가 3년 같으니 공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오. 이 공은 자 감상을 받들어 자 머리를 굽혀 절을 하며 말을 했답니다. 전하의 말씀이 이와 같으시니 신은 죽어서도 능히 우러러 미칠 바가 못되옵니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자 그 앞선 장면 자 A 한양에서는 그치 인간의 이 욕망에 대해서 부정했던 인물이 C 장면에서는 결국 긍정하는 장면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남자 주인공은 회절을 경험하게 됐고, 근데 이 회절이라는 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은 위선적인 인물임을, 속물적인 인물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인물의 뭐야? 자 이것은 인물의 어떤 태도,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이 임금의 의도이면서, 그치? 그리고 변화하게 된 인물의 경험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더 입체적 인물로서, 그치? 자 주인공의 모습, 그리고 그런 인간의 욕망을 이제 결국 긍정하게 되는 그치? 결과로서 결국에는 다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이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 자연스러운 욕망을 긍정하는 것. 그리고 복상에 대해서 뭐 했을까? 용서했을까? 용서 안 했을까? 용서했겠지.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건 물론이고, 이해와 호요. 그치? 이런 것들도 이제 갖게 돼. 이런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일단 뭐 대부분 다음 주에 시험이 많더라고요. 다음 주 수업 합니다. 알겠지? 시험 치시고 다음 주 수업하는데 너무 좀 힘들었다 하면은 쌤한테 미리 얘기해줘. 영상 다 남겨놓을 테니까. 알겠지? 나 수업은 한다. 자, 어쨌든 뭐 시험 준비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시면 쌤한테 또 질문 하시고요. 그럼 아까 서연이는 한 3시 반에 다시 올 건가? 질문하러 오셔도 되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 많았어.